먼저 경제 2분과입니다. 간사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입니다. 이창양 교수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을 거쳐서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석사 그리고 기술혁신 경제학으로 박사를 학위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분입니다. 이번 인수위에서 경제 2분과 간사를 맡아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기업과 산업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는 민간 주도의 실용적인 산업 정책을 입안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제 2분과 인수위원은 왕윤종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입니다. 왕윤종 교수는 디지털 경제 그리고 신산업 분야에 자타공인하는 전문가입니다. 4차 산업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시기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가상화폐,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등 디지털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단에 서기 전에 이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서 세계 지역연구센터장을 지낸 바 있는 국제경제 전문가인 왕 교수님이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래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찾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경제 2분과 인수위원 경제 2분과로서는 세 번째죠. 유웅환 성함 그렇게 됩니다. 전 SK혁신그룹장. 마스크를 한 번만 벗고 발음을 해드릴게요. 유웅환. 네. 유웅환. 죄송합니다. Read my lips네요. 죄송합니다. 현재 SK텔레콤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전 SK텔레콤 ESC 혁신그룹장이기도 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전기 전자공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텔에서 엔지니어를 거쳐서 수석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후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반도체 엔지니어링, 미래 기술 관련 총괄 임원으로도 활동하신 반도체 설계 기술자입니다. 유웅환 전 혁신그룹장은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이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혁신을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제 2분과 마지막 인수위원입니다. 기자님들이 많이 쓰셨죠. 고산 타이드 인스티튜트 대표입니다. 이 고산 대표는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하신 분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타이드 인스티튜트. 제가 자료를 뿌려드려서 더욱더 정확하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국내 1호 우주 비행사에서는 탈락했지만 다시 인생 2막을 예비 창업자 돕는 일로 여신 분입니다. 그렇게 연 비영리 법인이 아까 말씀드린 타이드 인스티튜트입니다. 또 제조업에도 배달의 민족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제조업의 생태계를 바꾸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왔던 사람이 고산 대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여정 그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 좋은 귀감이 되고 또 일자리 문제 해결, 산업 생태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수위 업무를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교육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박성중 의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공직에 입문한 이후에 20여 년을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쓰신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실 정도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애정과 식견이 깊은 국회의원입니다. ICT 분야의 고도화 그리고 융합화에 따른 정보통신 설비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통신 분야의 세세한 분야까지 꿰뚫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인수위 간사 역할로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두 번째입니다. 인수위원은요, 김창경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입니다. 김창경 교수는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미국 MIT 연구원을 거쳐서 1990년대부터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로 역임 중이었는데요.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 깊은 연구 활동을 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인을 도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립 공약을 마련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수위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행정 서비스에 결합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구체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마지막 인수위원은 남기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입니다.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님은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의 회원이고요. 임용 당시에 재료공학부의 최연소 교수 임용 기록을 세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 연료인 연료용 카보네이트 합성에 성공한 과학자인데요. 기자님들께 너무나 구체적인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 시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화합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신 남 교수님, 이런 젊은 과학자와 교육자가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중립 연구 개발 분야에서 종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이미자 의원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노동운동가 출신의 재선 의원입니다. 과거에 대림수산에 근무하면서 노동운동에 몸담았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에서 부위원장까지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이죠. 또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을 겸임할 정도로 노동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실천적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이미자 의원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왜 간사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분과로 다른 세 분의 인수위원과 함께 협력해서 어려운 일을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사 외에요.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복지국가 전략 전문가로서 역대 정부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복지정책을 자문하며 정책적 역량을 이미 검증받으신 분입니다. 현실적인 복지국가 설립을 위한 다양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수립에 큰 기여를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무분별한 현금 지급형, 또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보육, 그리고 교육 등 사회 서비스 복지를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당선인과 인식을 같이 하는 안상훈 교수의 효과적인 복지정책 설계를 기대합니다. 다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백경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의사이시기도 하죠.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역량 있는 감염내과 전문의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시기에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아서 코로나19 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찾고자 했던 분입니다. 감염내과 전문의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방법을 구상해서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윤석열 정부가 설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김도식 서울특별시청 정무부시장입니다.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또 98년에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실행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언론 그리고 방송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학문적 역량을 쌓고 있습니다. 김도식 부시장은 방송은 사회적 공기이므로 특정 진영과 이념을 위한 사회적인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김 부시장의 인식이 향후에 사회적 공기로서 국민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면서도 즐거움을 선사하는 언론의 역할을 함께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대변인은 제가 이분 이름은 언론에서 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인수위 대변인은 신용현 전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신용현 전 의원의 정책적 역량, 그리고 함께 국민들께 우리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인수위 구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함께 가는 기자님들과의 접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한 그 프로필을 저희가 이게 전달받은 지 몇 분 안 돼가지고요.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부대변인은 두 분입니다. 원일이 전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입니다. 원일이 전 위원은 기자 출신으로 32년간 언론계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 보도본부 사회부장, 논설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좌우 이념을 가리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대변인을 맡아서 촌철살인 논평으로 국민의 공감을 받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국민과 언론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석 부대변인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수석 부대변인은 최지현 변호사입니다. 최지현 변호사는 사법고시 합격 이후에 2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온 법률 전문가입니다. 김앤장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개건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최지현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당선인의 경선 캠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부대변인과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진중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구성원들의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국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상세하게 전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프로필과 설명 자료를 동시에 저희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에 들어갈까요?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발표된 위원들 중에서 인수위원장 추천인사는 어느 분인지 알고 있을까요? 아마 그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신용현 신임 대변인이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수위원이 이제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 현판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 그리고 실무위원회 검증이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일 오전에 현판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로 속도감 있게 전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마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에 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저희가 새 출발을 알리는 이 시간은 상당히 역대 정부 통틀어서 빠른 속도로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서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쓰겠습니다. 네. 그 정책 1분과랑 정책 2분과 의원들이 모두 비정치인으로 선임이 됐는데요. 네. 그 배경이라든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특별히 직종을 구분하고자 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실 안에 두고 민간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국가정책의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저희가 국가에 보탬이 되실 만한 분들을 넓게 그리고 깊게 구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요. 실력과 능력이 다른 말로 하면 아마추어 정부 아니다. 실수하지 않는 오로지 철저한 프로로 임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브리핑 너무 길었죠. 네. 집무실 이전 방안 두고 오후에 네. 당선인께서 안철수 위원장 등과 최종 회의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확정된 게 있을까요? 사실 집무실과 관련해서는 당선인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왜 나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소 부분보다는 아마 취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지금의 청와대의 구조는 국민보다는 대통령에 더 집중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비서동에서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1분 1초를 허투루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과 비서진 그리고 국민이 특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민생을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를 말씀드린 건 지금까지의 청와대는 시민의 소통에서 단절돼 있고 고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통령 보호에만 최우선을 두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곁으로 내려갈 혹은 국민 곁으로 다가갈 그런 상황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저희의 생각은 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불편은 끼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활에 저희가 내려옴으로써 고려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함께하고자 하나 생활에 불편을 드리거나 또 서민의 안정적인 출퇴근과 주변 환경에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는 그 고려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리고 회의에서 그 같은 보고가 올라갈지는 확인된 바가 없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용산 국방부 청사도 사실상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유력하다는 보도들이 계속 보도를 나오고 봤습니다. 있는데 네. 그럼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광화문 시대 공약을 여러 차례 외치셨는데 만약에 용산으로 가시게 되면 이거는 공약을 지키신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철회하신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결론이 아직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청와대 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어느 정부에도 이뤄낼 수 없었던 결국은 따뜻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제공된 곳을 나온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 그리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선언을 드린 거고요. 장소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결과와 함께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가부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인수 분과에서 어디서 다루는지 혹은 누가 담당을 하시는지 좀 정해진 게 있을까요? 여성은 아마 저희가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오늘 아까 제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했으면 했던 건 노동 분야가 이제 이미자 의원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방점을 두고 여성 분야 또한 사회문화복지분과에서 정확하게 다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누가 주셨죠? 네. 네. 그 과학기술교육분과에 보면은 교육 전문가보다는 과학 전문가에서 중점을 두셔서 입원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배경이 됐으면 궁금합니다. 그거는요, 아마 김창경 교수의 지론이나 평소 이야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인수위에서 그 논의하는 거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제 사회 대통령 세금 관련해서 네. 지금 하는 조율이 같은 게 있을지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 조율은 이제는 조율이죠. 네, 조율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과 조율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손을 들어주셨어요. 이은정 기자님. 네. 이분 보고 확인 부탁드리는데 네.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 좀 당선인께서 좀 고려를 하고 있는지하고 네. 그 검찰총장 시절에 함께 있던 수사관님들 인수위에 파견된다는 내용이랑 네. 사람 인권회사 추천하신다는 그 내용인데 첫째 질문과 셋째 질문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예전에 함께 근무하셨던 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비서실이나 정무 분야에 검찰이 파견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질문 예. 지금 당시 이분과 위원이 산업계 위주로 좀 배정이 됐는데 네. 그럼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 분과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주로 국토부의 관할은 경제 2분과입니다. 그래서 1분과에서 주로 금융 그리고 거시경제에 초점을 맡고 있다면 2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이 되는 경제 분야를 맡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죄송해요. 앉아 계셔서 몰랐어요. 그 2017년에 청와대 이전 공부할 때 네. 그 서버 이전 비용에만 10억억 든다고 결론 내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그 국무실 이전 총 비용 어느 정도 기대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되는지. 네. 사실 이전은 어느 곳으로 이전하느냐 결정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시기든 국민 소통과 함께하는
대통령실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저희가 최우선 가치를 국민에 두고 가지만 비용 또한 가급적 최소한으로 그리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장소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추산과 관련해서는 추후 확정된 결과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네,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수위 인선을 제외하고요. 네. 어제까지 발표된 인수위 인선을 두고 뭐 특정 정부 출신 인사들이 많다 이러면서 약간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인선의 방향이 있습니다. 정부의 방향이라고도 하죠. 그거는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말씀드린 실수하지 않는 아마추어가 아닌 인재를 구하고자 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른바 광폭 통합 정부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뭐 강석훈 특보라든지 김현수 특보 그리고 장성민 특보를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의 박주선 전 의원이나 이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거의 DJP 연합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산업화 그 당시에는 DJP 연합 때는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나라의 위기에 맞서서 대처하기 위한 그런 지혜였다고 한다면 저희는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땅끝까지 갈 겁니다. 어쩌면 5,200만 국민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과 포용의 정부를 구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인선은 발표되고 있다.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자판 두드리시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